미국은 부자나라 한국 방위를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죠.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한 나라이고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한 청년이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부탁드려요. 하버드 대학교의 가을 학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나무들은 아름다운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학생들은 캠퍼스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캐서린이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군사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정치학 수업의 중요한 날이었어요. 앤더슨 교수님의 국제안보와 동맹관계 강의에서 토론 과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것이죠. 저는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의견을 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주장했죠. 캐서린, 그런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논거가 필요해요. 마이클이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턱을 괴고 앉아 있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한 나라이고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죠. 우리는 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강의실의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수치 계산의 문제가 아닌데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양쪽 다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군요. 앤더슨 교수가 중간에서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겠습니까?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캐서린,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교수님의 눈빛이 날 향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건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 외교, 국제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죠. 나는 이 토론에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었죠. 대통령이라면 저는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위해서죠. 내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클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바라봤죠. 그는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세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질 겁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손실로 이어질 거예요. 나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죠. 게다가 동맹의 신뢰성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일본, 호주, 필리핀 같은 다른 동맹국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의 안보 공약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이클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캐서린,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비용은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그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기술 혁신과 국방산업 협력의 가치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내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은 방산, 반도체, 정보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이런 첨단 기술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주둔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주도권 문제이기도 해요. 앤더슨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내 논리가 먹혀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이클은 여전히 확신에 찬 표정이었지만 교실의 다른 학생들은 조금씩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동양계 학생 제니퍼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는 이 토론이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예전에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내 질문에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고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을 가진 나라입니다. 첨단 기술과 경제력으로 미국과 대등하게 협력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조금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흥미가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왜 아직도 미군이 주둔해야 하냐고요? 그건 바로 동맹의 가치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예요.
주한미군은 단순한 주둔군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제니퍼의 눈빛이 반짝였죠. 마이클은 이제 팔짱을 풀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병력을 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앤더슨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이군요, 캐서린. 역사적, 전략적 관점을 잘 통합했어요.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당신의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들은 이미 세계 6위권 내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가치는 단순한 전투력 이상이에요. 그것은 미국의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에게 우리는 이 지역에 깊은 관심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교실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학과 토론이 아니라 진지한 정책 논의처럼 느껴졌어요. 학생들도 점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하면 다른 동맹국들도 불안해할 거예요. 금발의 학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국내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어요. 다른 학생이 반박했죠. 앤더슨 교수가 두 손을 들어 토론을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군요. 이제 캐서린과 마이클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겠습니다. 마이클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비용 문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말처럼 동맹의 가치와 전략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네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이클이 조금씩 설득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동맹국입니다. 내 마지막 발언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철수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는 셈이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래 세대에게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를 물려주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제니퍼가 가장 먼저 박수를 쳤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동참했습니다. 마이클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앤더슨 교수가 일어나 두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캐서린의 전략적 분석과 마이클의 현실적 고려, 모두 중요한 측면을 다루었군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내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마이클이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주장에 많이 설득됐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관심이 아니었으니까요. 내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였어.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한국에 대한 내 관심을 키웠지.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거 흥미롭네.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어? 할아버지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폐허였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항상 놀라워하셨어. 그분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의지를 존경하셨지.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말을 들으니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관심이 있다면 다음 학기에 동아시아 현대사 수업을 같이 들을래? 교수님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고 들었어. 마이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나는 한 번도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어.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내 마음이 갑자기 설렜습니다. 정말? 나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만 들었지 직접 가본 적은 없어. 혹시 방학 때 같이 가볼래?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어요.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이 토론이 단순한 학과 과제를 넘어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마이클과 나는 도서관에서 자주 만나 함께 공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토론 이후 그는 동아시아 정치와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토론 상대였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죠. 캐서린, 이거 봐봐.
마이클이 태블릿을 내밀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렇게 발전해 있다니 놀랍다. 그들은 자체 개발한 전투기까지 만들고 있어.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계셨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주한미군 문제를 단순한 비용으로만 볼 수 없다고 한 거야.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한국의 이런 면은 몰랐어. 주로 비용적인 측면만 봤거든. 여전히 철수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 측면만 봐. 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은 그런 단순한 비용 마이너스 효율 계산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나라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고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이 엄청나지. 도서관 창문 너머로 하버드 캠퍼스의 봄 풍경이 펼쳐졌어요. 잔디밭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방학 계획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한국 여행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어. 서울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 좋을 것 같아.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지역도 방문하고 싶고.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방학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농담처럼 던진 제안이었는데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니 설렜습니다. 정말? 함께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나도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둘이 함께 탐험하는 거지. 마이클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내가 주장했던 비용 문제와 내가 강조한 전략적 가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게다가 솔직히 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 부산, 비무장지대까지 방문하기로 했어요. 특히 마이클은 한국의 군사시설과 방위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나는 할아버지가 전투에 참여했던 장소들을 꼭 가보고 싶었죠. 캐서린, 내가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이 정말 그런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라면 내 생각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어. 마이클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직접 보면 더 놀랄 거야.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캐서린, 한국은 기적의 나라야. 그들이 이룬 발전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놀라워.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마침내 우리의 한국 여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보스턴에서 서울까지 14시간의 비행은 길었지만 비행기 안에서 한국 관련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마이클은 한국어 기본 인사말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한국어가 정말 어려웠다고 하셨어. 하지만 현지인들이 외국인이 자기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대.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우리 둘 다 놀랐어요.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 터미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이게 공항이야?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뉴욕 JFK보다 더 인상적인데.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캐서린, 저기 봐. 마이클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빌딩들이 정말 대단해. 마치 미래도시 같아.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곧바로 탐험을 시작했어요. 강남역 주변을 걷다 보니 활기찬 도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더 낙후된 곳을 기대했었어.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실 때마다 놀라셨대. 매번 방문할 때마다 도시가 더 발전해 있었다고 하셨어. 저녁에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있는 그릴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마이클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 고기 정말 맛있다.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사 방식이 재미있네.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인상적이야. 식사를 마치고 밤거리를 걷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쇼핑하고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간에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가 많지 않은데. 마이클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캐서린, 이제 내 말이 이해돼. 이곳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동반자국이지.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나 역시 할아버지의 이야기로만 한국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직접 보고 느끼는 현실은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참전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넓은 전시장에는 전쟁의 역사와 참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싸우셨던 거야? 마이클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19살에 이곳에 오셨어. 자신의 나이 또래 한국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으셨대. 내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기념관 한쪽에는 참전국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이 있었어요. 미국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은 조용히 내 옆에 서서 함께 그 순간을 경험해 주었어요. 오후에는 우리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서울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가 이제는 평택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안 때문에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규모만으로도 주한미군의 현재 모습을 느낄 수 있었죠. 이 기지가 정말 대단하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용산에서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훨씬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게 된 것 같아. 미군과 한국군의 협력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 그날 저녁, 우리는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지자 그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가 마치 별들의 집합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이제 왜 내가 그토록 강하게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했는지 이해가 돼. 이곳은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강한 동맹국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한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성공 사례라고. 다음 날 우리는 판문점과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한국군과 미군의 협력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군인들을 봐. 마이클이 한국군 장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여. 그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져. 비무장지대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론 때 내가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이제 알겠어. 이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야. 역사와 미래가 함께 있는 곳이지.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이클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어? 내가 물었습니다. 돌아가면 발표할 새 논문을 구상하고 있어. 제목은 변화하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과 한미동맹의 미래야. 내 덕분에 내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 두 사람에게 학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일주일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 날은 한국의 기술력을 체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삼성 디지털 시티와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어요. 첨단 기술로 가득한 생산 라인을 보며 마이클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들어. 마이클이 자율주행차 시연을 보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기술을 보기 어려운데 한국이 이렇게 기술 강국이라니. 공장 투어를 마친 후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이번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노트북에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감탄했어요. 캐서린, 이걸 봐. 초고층 빌딩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그리고 이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게 상상 이상이야.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 한국은 미국이 투자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그들을 믿고 지지해준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 마이클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 수업에서 토론할 때는 단순히 비용과 군사적 가치만 봤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깊은 관계인 거죠. 저녁에는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과 그 위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웠어요.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치안이 정말 대단해. 마이클이 말했어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야.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지나온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하버드 강의실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던 순간부터 한국을 직접 체험하며 서로의 생각이 변화해온 과정까지. 캐서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 주장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어. 마이클이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군사 전략은 냉철한 비용 계산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믿었거든. 하지만 이곳에 와보니 동맹이란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거였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직접 보면 더 놀랄 거야.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캐서린, 한국은 기적의 나라야. 그들이 이룬 발전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놀라워.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마침내 우리의 한국 여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보스턴에서 서울까지 14시간의 비행은 길었지만 비행기 안에서 한국 관련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마이클은 한국어 기본 인사말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한국어가 정말 어려웠다고 하셨어. 하지만 현지인들이 외국인이 자기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대.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우리 둘 다 놀랐어요.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 터미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이게 공항이야?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뉴욕 JFK보다 더 인상적인데.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캐서린, 저기 봐. 마이클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빌딩들이 정말 대단해. 마치 미래도시 같아.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곧바로 탐험을 시작했어요. 강남역 주변을 걷다 보니 활기찬 도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더 낙후된 곳을 기대했었어.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실 때마다 놀라셨대. 매번 방문할 때마다 도시가 더 발전해 있었다고 하셨어. 저녁에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있는 그릴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마이클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 고기 정말 맛있다.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사 방식이 재미있네.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인상적이야. 식사를 마치고 밤거리를 걷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쇼핑하고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간에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가 많지 않은데. 마이클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캐서린, 이제 내 말이 이해돼. 이곳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동반자국이지.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나 역시 할아버지의 이야기로만 한국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직접 보고 느끼는 현실은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참전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넓은 전시장에는 전쟁의 역사와 참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싸우셨던 거야? 마이클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19살에 이곳에 오셨어. 자신의 나이 또래 한국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으셨대. 내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기념관 한쪽에는 참전국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이 있었어요. 미국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은 조용히 내 옆에 서서 함께 그 순간을 경험해 주었어요. 오후에는 우리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서울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가 이제는 평택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안 때문에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규모만으로도 주한미군의 현재 모습을 느낄 수 있었죠. 이 기지가 정말 대단하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용산에서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훨씬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게 된 것 같아. 미군과 한국군의 협력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 그날 저녁, 우리는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지자 그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가 마치 별들의 집합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이제 왜 내가 그토록 강하게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했는지 이해가 돼. 이곳은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강한 동맹국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한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성공 사례라고. 다음 날 우리는 판문점과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한국군과 미군의 협력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군인들을 봐. 마이클이 한국군 장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여. 그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져.
비무장지대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론 때 내가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이제 알겠어. 이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야. 역사와 미래가 함께 있는 곳이지.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마이클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어? 내가 물었습니다. 돌아가면 발표할 논문을 구상하고 있어. 제목은 변화하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과 한미동맹의 미래야. 내 덕분에 내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 두 사람에게 학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일주일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 날은 한국의 기술력을 체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삼성 디지털 시티와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어요. 첨단 기술로 가득한 생산 라인을 보며 마이클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들어. 마이클이 자율주행차 시연을 보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기술을 보기 어려운데 한국이 이렇게 기술 강국이라니. 공장 투어를 마친 후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이번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노트북에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감탄했어요. 초고층 빌딩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그리고 이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게 상상 이상이야.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 한국은 미국이 투자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그들을 믿고 지지해준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 마이클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 수업에서 토론할 때는 단순히 비용과 군사적 가치만 봤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깊은 관계인 거죠. 저녁에는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과 그 위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웠어요.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치안이 정말 대단해. 마이클이 말했어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야.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지나온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하버드 강의실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던 순간부터 한국을 직접 체험하며 서로의 생각이 변화해온 과정까지. 캐서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 주장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어. 마이클이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군사 전략은 냉철한 비용 계산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믿었거든. 하지만 이곳에 와보니 동맹이란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거였어. 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알았지만 직접 와보니 훨씬 더 놀라운 나라였어. 역사적 동맹이 어떻게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인 것 같아.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마이클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야.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바꾸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이고 동맹으로서 가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면 그 답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남긴 인상은 결코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사연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감동 인사이드였습니다.